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를 켜면 본체는 분명히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느낌은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의심을 해봐야 할 것은 바로 메모리 접촉 불량이죠. 고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셔서 해보실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0년 된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 출력이 안 되고 또 알려진 대로 메모리도 재장착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스탠다드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명확한 처방과 소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를 가지고 오셨고요. 본체는 외관은 특별하게 특이한 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카드는 RTX 2060 슈퍼였었고, 지금 보조핀 같은 경우는 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예요. 얘도 한번 뺐다가 꽂아보고, 그래픽카드도 뺐다가 꽂아보고 해가지고 미처 이제 조립을 하지 않으시고 가지고 오신 부분이었고요. 제가 한번 다 조립을 해가지고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MSI 보드를 사용하셨는데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불빛이 몇 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PC를 켰는데 어떠한 특정한 부품에 불량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가 감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CPU 쪽에 불이 들어왔다, 혹은 D램 쪽에 들어왔다, VGA 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비품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비품 스피커는 또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또 비품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픽카드 쪽에 이상이 있다, 삐삐삐 메모리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서 또 보는 게 아니라 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지 버그가 있는 것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CPU에서 안 넘어가거나 아니면 D램 쪽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PC는 켜지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봐야 될 것은 바로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부품의 이상 유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케이스에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거를 다 지금 탈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CPU 쿨러도 한번 탈거를 해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CPU 쿨러 방열판도 한번 떼 봤는데, 일단 써멀 그리스의 도포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CPU 소켓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증이 있었어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라도 하나라도 지금 특정하게 아주 스탠다드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바로 그거를 진단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배제를 해 가면서 특정 이상 부분을, 불량 부분을 찾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멀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던 거를 제가 한번 다 닦아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CPU 소켓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불량이 보여지지가 않죠. CPU 핀들은 잘 고스란히 잘 정갈하게 잘 이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이제 CPU는 다시 재장착을 했고요. 일단 CPU와 CPU 소켓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결성이란 그냥 나 지금 부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뜯은 김에 CPU를 보니까는 i5 10500,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 된 PC라 한번 CR2032, 물론 이것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압 체크도 한번 해봤는데 전압은 3.125V라 정상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R2032는 PC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바이오스의 세팅 값과 그 다음에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수치고요. 제가 교체하는 시점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돼서 한번 전압 체크를 해봤을 때 언더 3V다 그러면은 저는 교체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체할 시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도 한번 해보셨지만 메모리 접촉
불량을 의심을 하시고 메모리 접촉 부분도 지우개를 한번 다 닦아보시고 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한번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CPU 쿨러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정한 이상한 부품을 비품의 패턴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품이 지금 이 이지 디버그 레드랑 동일하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지는 거고요. 지금은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탈거를 그 비품 스피커를 한번 장착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무상 그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AS 기간이 다 모두 지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은 테스트용 파워 지금 시소닉 700W로 지금 제가 테스트용 파워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고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부품에 대해서의 최소한의 부품으로 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메인보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입니다. 다행히도 i5 10500 같은 경우에는 내장 GPU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 지금 고객님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 화면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를.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하기 전에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메인보드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버전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진에서 좀 잘려 있는데 우측편에 조금 있는데 일단은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4년 8월 9일 날에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진행 직전에 이제 고객님께서 사용하셨던 버전이 나오는데 지금 커렌트 바이오스 나오죠. 1.20 버전 2020년 7월 20일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거는 2024년 7월 8일 버전으로 약 한 5년 정도 된 이전에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묵묵무답이고 그 다음에 뭐 브릭스 상태, 벽돌 증상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CPU를 장착을 하려거나 했을 때 어떠한 특정 버전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메모리에 대한 호환성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됐다, 뭐 이런 등등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자신이 없다, 난 처음이고 나는 똥손이다 그러면은 주변 지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뭐 사촌 형, 뭐 오빠, 이번에 군대에서 갓 전역한 뭐 선배님, 뭐 이모, 이모부, 할머니, 외할머니 한번 여쭤보시고 다 못하겠다 하시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면 한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지금 2024년 버전으로 제대로 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결성이 확보가 된 게 확정적이니까 일단 CPU 쪽이랑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무결성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U 쿨러 그 서멀 그리스를 지금 재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CPU 서멀 그리스는 제가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해놓은 거고요. 서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 같은 경우는 겉면 있죠, 머리통. 이게 우리 눈에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CPU 쿨러 방열판 밑에 부분에 보면은 거기도 뭐 구리심지라던가 이런 거 넓은 면이 있잖아요. 거기랑 이제 맞대어지는 건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평평하고 되게 반들반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미세한 홈들을 채워주고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틱사의 MX4 같은 경우에는 나 서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뭐 했는데 뭐 아틱사의 뭐 MX4인가 G4인가
그러면 오 좋은 거 했네 이런 평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써멀 그리스입니다. 이 써멀 그리스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물티슈로 깨끗이 이제 방열판 부분 이제 CPU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했으니까 거기랑 이제 맞대어지는 부분은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나서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쿨링 효과, 열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 드라이어기로 이렇게 말끔하게 바짝 말려주고 이제 방열판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쿨러 방열판을 장착할 때 이제 고정 나사가 있었는데 왼쪽에 이제 고객님께서 쓰셨던 나사고 제가 오른쪽으로 다 바꿔드렸는데 왼쪽 거는 구형 나사예요. 오른쪽은 신형 나사고 딱 특이점이 딱 있죠. 위 상단에 십자 모양이 있어서 드라이버로 조일 수가 있다. 일단 손으로 조이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도라던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드라이버를 딱 조이게 되면은 드라이버 손잡이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그 느낌이 있어요. 딱,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조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세밀하게 강도를 조절해서 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해드렸고, 물론 손나사보다 더욱 편리하긴 하죠. 손으로 막 이제 손 구겨 넣어가지고 막 조이는 것보다 날도 더운데, 그죠? 긴 드라이버로 딱 편리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교체를 해드렸고, 얘네 이 나사도 지금 리뉴얼이 된 거예요. 예전엔 이 나사를 쓰다가 왼쪽 거 쓰다가 오른쪽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다 오른쪽 나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서 이게 최종적인 테스트죠.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니까는 이제 버그 LED 부분에 이제 불빛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빼고 다시 이거는 이전 사진인 것 같은데 윈도우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한번 이제 장착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19년도 이제 10월 제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리퍼를 한번 받아본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근에서 중고 이제 장터에서 부품을 이제 하나씩 이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9년도 제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메인보드는 아까 20년이었으니까 조금 뭔가 갭이 조금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테스트용 일단은 그래픽 카드로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래픽 카드 슬롯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꽂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RTX 2060 슈퍼를 꽂았을 때 이제 지금 정상적인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스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고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날짜 시간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도 이제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무결성이 확보가 안 된 게 뭐냐면 이쪽 부분 제가 클린 테스트를 한 부분들은 다 지금 무결성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픽카드 무결성 확보됐고요. 메인보드 내에서 뭐 그래픽카드가 꽂아지는 그래픽카드 슬롯, 뭐 메모리 슬롯,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자체도 무결성 확보됐고, 그 다음에 CPU도 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현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조립되어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쿨러라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립하기 전에 진단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까지만 해서 만약에 케이스에 있는 것들도 다 무결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조립만 하면 끝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 그 클린 테스트를 마치고 부품에 대한 무결성 확보 후 지금 조립 전에 파워 테스터, 지금 파워만 지금 테스터가 안 됐었는데 파워 테스터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워만 지금 테스트가 안 됐었고 발생해서 제가 찍기 시작하는 건데 파워 테스터기를 연결을 하고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한번 켜봤는데요. 이렇게 전압 떨림이 이렇게 있으면 되면 일단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따지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여러 장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선으로 여러 가지 부품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12.1V 정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5.1V 지금 전압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3V 있는 부분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12.1V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 불량이 맞습니다. 파워가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정압을 흘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원 콘센트를 꽂아서 PC에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원 콘센트 연결하는 거, 동그란 거 돼지코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교류 전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PC 같은 경우는 다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렇게 전압이 뭐 높은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지금 여기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뭐 12V, 3.3V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0.1, 뭐 0.2 라던가 이런 비율을 따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전압이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 전압이 계속 수치가 변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워 쪽 분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일단은 파워를 한번 이제 탈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고객님의 파워는 이제 FSP 전격 700W 제품이었고요. 아쉽게도 무상 AS 기간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있는 맥스 엘리트 전격 700W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제가 고객님께도 장착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정상적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은 아닌데 이렇게 딱 지금 사진이니까 당연히 이제 딱 정지된 화면만 보실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정상적인 거는 전압이 떨리지가 않고 딱 이 숫자만 계속 유지가 됩니다라고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고객님도 이쪽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조립 전에 이제 메인보드가 나사가 여러 개가 꽂아지게 되는데 메인보드 그 홀이 있어요. 그 고정 홀이 있는데 그쪽 홀의 개수와 동일하게 이 고정핀이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고정핀을 하나를 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이렇게 생긴 거 구멍 있죠. 나사 홀에 맞게끔 홀의 개수와 맞게끔 다 조립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해 드렸는데 일단 첫째가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지지, 안정적인 지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메인보드 24핀짜리 케이블을 연결할 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힘으로 눌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메인보드 뒷판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케이스에 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 가지고 또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을 장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제 파워까지 다 교체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PC에서 오랜만에 다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화면이 켜지는 거를 약 한 2주라 그러셨나 2달이라 그러셨나 한번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무튼 이 PC 자체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 출력이 되고요. 일단 이 PC에서 가장 살려야 되고 가장 비싼 단품은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의 부하를 퍼마크를 통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라던가 그리고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에 맞게끔 스코어가 나오는지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멀그리스를 재도포를 해가지고 와 지금 10500에 지금 65도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스트 프로그램 중에 조금 CPU의 온도를 조금 많이 높게 또 할당해가는 또 테스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플로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9도까지 올라갔고요. 아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모니터로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 고객님께서는 일단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OCCT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 안정성을 한번 더 체크를 한번 쭉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 체크를 한번 해봐서 건강센터도 당연히 체크를 해보고 SSD에 대해서도 이제 정상적인 수치를 나오고 있는지 지금 뭐 4.0 기반의 3000대의 리드 속도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치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 스탠다드한 경우였어요. 자, PC를 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돼. 대부분 메모리 접촉 불량이지. 메모리를 한번 재장착해 보시는 게 우선 퍼스트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을 거고 또 저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셨던 이 고객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서 한번 해보셨는데 그래도 안 되네 그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결성을 하나씩 확보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고 또 이러한 경우 PC는 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그 파워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영상의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하나에 대해서 확정하지 마시고 괜히 진짜 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리에 깁스하는 일 없도록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메모리 이상이 있나 해가지고 또 메모리 교체하시는 일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방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